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연안이 전국에서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대안으로 해조류를 붙인 어초를 바다에 넣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동해안에 갯녹음이 빠르게 확산돼 연안 한반의 62%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거나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포항 연안은 심각 면적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도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했습니다. 2009년부터 7년째 해조류를 붙인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온 터라 이번 결과는 수산당국과 어민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해마다 늘긴 해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는 갯녹음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현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대한 좀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일단은 심각한 지역을 갖다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치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의 경우도 포항시의 관련 예산은 연간 2억 원에서 4억 원에 불과해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여름철에 작업을 하다 보니 어초에 부착한 해조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봄철에 투하를 해서 해조류가 여름철에 안전히 착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 제도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봄철에, 그러니까 뭐 한 4월이나 5월, 6월 이때쯤에 그 어초 시설이 가능하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해조류를 먹어치워 갯녹음을 가속화시키는 성게를 잡아내는 일부터 시작해 먹이사슬 등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먹이연쇄 관계, 특히 식혜 생물들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동해 연안 바다가 모조리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지 않도록 수산당국의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자와 강한 정책 의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은 성악 천재 소년을 성악가의 길로 이끈 예술고 음악교사의 감동적 실화를 다룬 영화 파파로티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영화를 계기로 만들어진 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이 다음 달 성악 콩쿠르를 연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력을 일삼던 청소년이 김천의 예술고 음악교사의 지도를 받아 성악 천재가 된다는 영화 파파로티. 2년 전 개봉해 170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설립된 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이 1년여의 준비 끝에 다음 달 13일 김천에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학생 콩쿠르로는 국내 최고의 수준의 상금에다 분별 대상자에게는 이탈리아 해외교류 연주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참가비는 다른 콩쿠르의 절반 수준이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가비도 면제해 줍니다. 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가 좀 많이 있고 참가비도 서울에 비해서 많이 싼 편인데 그런 점에서 좋아서 저도 앞으로 많이 나갈 것 같고 또 저희 지역에서 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할 수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음악할 수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가장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이자 재단과 함께 성악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는 서수용 교사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런 콩쿠르를 통해서 영화와 같이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 제공이라고 할까? 한편의 영화가 이젠 감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도 내 곳곳에서 과수 판촉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가 수백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데 경상북도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홍보하자며 통합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사용되는 과수 부문의 브랜드는 무려 200여 개가 넘습니다. 시군당 10개의 안팎으로 지역별로 웬만한 과수면 하나씩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명칭 뒤에 과일명이 붙은 차별성 없는 브랜드가 상당수고 특징을 도출해 창작된 것은 홍보가 미비해 그저 그런 식의 브랜드가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많게는 수십억 원의 개발비와 유지 관리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해외 바이어들이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경상북도가 통합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과일들을 함께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들을 제대로 공급하고 또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브랜드는 농협 경북 연합 마케팅 추진단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시군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거쳐 출하되는 과수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체계와 출하 창구는 물론 마케팅 창구까지 일어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해외 수출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내외 시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서너 가지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경북의 지리적 특성 또는 그 과일의 맛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좋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과 출하 시기인 11월에 맞춰 국내외 과수 시장에서 대대적인 브랜드 런칭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주와 포항 앞바다에도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지적이긴 하지만 적조 생물이 적조 경보 수준인 최대 2,400여 개체까지 나타나는 등 적조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1일 포항 호미곶에서 적조 생물이 포착된 이후 나흘 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주와 포항 해역에서 밀리리터당 700에서 2,400개체의 적조띠가 산발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해 통영과 거제 바깥 해역의 고밀도성 적조띠가 해류를 타고 동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적조 역시 지난해와 같이 갑자기 출현하는 게릴라성으로 나타나 양식 어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액화산소 준비하고 적조 현미경으로 적조 관찰 내하고 그 수온 변화 예찰하고. 지난해 예고 없는 게릴라성 적조로 14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던 만큼 지자체도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활동에 한창입니다. 포항시 등 지자체는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황토 살포를 준비하는 등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적조가 게릴라성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반드시 적조 생물 검사를 한 해수를 사용하고 적조 확인이 불가능한 야간에는 취수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적조가 확인되는 대로 양식장 취수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비해 액화산소를 미리 공급하고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지역 15개 시군이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문경과 상주, 영천 세 곳이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렸고 군 단위에서는 영덕군을 제외한 12개 군이 올렸습니다. 시군은 지난 2000년 읍면 지역에 3,000원, 동지역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주민세를 인상한 뒤 15년간 동결해왔지만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많이 거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주민세가 인상됐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안동과 영주 등 8개 시군은 내년 이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취업자 수가 경북은 줄고 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경북은 0.6% 감소했고 대구는 2.4% 늘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농업과 임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취업 인구가 줄었고 고용률도 63.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구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공공서비스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분야의 취업자가 늘면서 증가세가 유지됐고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개장한 포항 비학산 자연휴양림이 성수기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비학산 휴양림은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거의 방이 찼고 이달 말까지도 금, 토요일은 70에서 8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포항 시민이 80% 정도고 나머지 20%는 대구 등 외지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두 62억 원이 투입된 비학산 자연휴양림은 방 10개가 있는 산림휴양관과 동물 모형의 카라반 4동, 그리고 야외 물놀이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8일까지 경주 드림센터와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제11차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을 마친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내년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2학기 복학생과 1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부모가 울진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학생 단독 세대거나 세대원 세대일 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가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위장 전입자 역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울진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과 관내 고등학생에게 전액 학자금 지원, 방과 후 수업 교육 경비 지원, 고등학생 울진사랑 장학금 지원, 우수대학 입학 특별 장학금 지원 등 전국 유일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10회 한국중등국축구연맹 회장배 겸 경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가 오는 19일부터 6일 동안 51개 경기가 영덕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 세레소 오사카, 스페인 AT 비발로, 프랑스 마르세유, 포르투갈 벤피카 등 9개국에서 18개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영덕군은 미래 월드컵 기대주들의 잔치인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영어 방송도 하고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 의료 지원과 교통 안내 등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 경상북도 포항시 사회조사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실시됩니다. 포항시는 조사요원 41명을 채용해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1,940가구에 만 15살, 15살 이상 가구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8개 분야 41개 항목을 묻게 됩니다. 조사는 신분증을 단 조사원이 조사표를 가지고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며 조사표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네,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밤사이 포항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포항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에서 3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경주가 29도, 영덕, 포항 28도, 울진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폭염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오르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체감온도도 오르겠는데요. 2명 중 1명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기 쉽다고 하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항에 한때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구름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